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도 보면 제1장 온해식물의 서설이 나와 있죠. 거기에도 제3절 온해식물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들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경우에는 정리해준 내용만이라도 숙지를 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자, 거문홍국이 온해식물의 구조 그랬습니다. 식물의 기본 체제 그랬죠. 자, 첫 번째 식물의 기본 체제를 봐보자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식물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세포가 모여서 거기에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거기에도 보면은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거기에서 보면은 개체가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식물은 뭐가 없다? 기관, 개가 없더라 이 소리입니다. 동물은 있는데 우리는 식물이기 때문에 동물까지는 볼 필요 없이요. 식물의 기본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도 기본 체계 분화 순서가 옳은 것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 세포는 그랬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생물 기본 단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기능적 구조적 단위가 뭐가 된다고? 세포가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세포가 모여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됩니다.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식물의 기본 단위는 바로 세포가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면은요, 이제 조직 그랬습니다. 조직은 나중에요. 그게 분열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열조직. 그리고 하나는 영구조직이라는 것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분열조직은요, 세포 분열을 하는 조직이도 그래서 정단분열조직 그래서 생장점이 주로 나옵니다. 생장점. 그리고 여기는 영구조직 했을 때 여기는 분열조직 능력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표피조직 그럽니다. 그 다음에 유조직, 통도조직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계조직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통표기란 소리입니다. 그래도 다음쯤 조직이 다른 하나는 했을 때 분열조직은 영구조직에 속하지 않는다 해서 이것도 하나 봐두셔야 할 겁니다. 기관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영양기관이 있고요. 하나는 생식기관이 있겠죠. 영양기관은요, 잎, 줄기, 뿌리 등 영양체가 자라는 겁니다. 영양체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생식기관은요, 거기에서 보면 생식기관은 꽃, 열매, 씨앗, 종자, 미씨 이런 것들이 바로 생식기관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봐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의 뭐가 되더라? 개체표라는 것이 되든가 또는 보리가 되든가요. 감자가 된다. 고구마가 된다. 이렇게 하나의 식물체가 완성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 나온 거 제가 적어준 것만이라도 봐두셔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포 그랬습니다. 세포는 생물의 구조와 기능의 최소 단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세포가 모여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이제 식물체를 형성한다 이 소리죠. 온형질과 후형질 그랬습니다. 자, 온형질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온형질이라는 것은 뭐냐 이 소리죠. 온형질. 그러니까 생명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곳은 전부 온형질이 풍부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온형질의 활동 결과로 나온 것이 후형질이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후형질은요, 생명활동이 저조 또는 감퇴 또는 정지하는 곳에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온형질은요, 거기에서 보니까는요, 온형질과 후형질로 보면 온형질은 살아있는 세포 내용물로서 세포 본체를 이루는 핵, 세포질, 세포막 그런 것들이 있었죠. 핵이라든지 세포막, 세포질,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기관들이 전부 다 온형질에 해당되죠. 그러면 후형질은요, 세포벽이 됩니다. 세포벽. 이 세포벽이 중요하죠. 두 번째 거기에서 세포벽도 있는가 하면 후형질은요, 핵포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우리는 거기에서 보면은 색소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여기에 해당된다. 세포벽 그랬습니다. 당구장 표시 5만 개 하셔야 합니다. 식물은 세포벽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세포벽이 튼튼해야만이 저장이 오래 갑니다. 그래도 거기에다 보면 우리는 온에담물은 세포벽이 튼튼하면 저장성이 좋다. 그러면은 재배 중에서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야겠다. 또 수확 전에 이 수확 2주 전 정도에 연면 시비를 해야 한다. 무엇을 세포벽 하면은 염화칼슘 그랬죠? 염화칼슘을 연면 시비를 하니까 조직이 단단해져서 토마토 배꼽 썩은병이라든지 또는 기타 부패병들이 방지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세포벽은요, 특히 거기에서 두 개로 세포벽 그랬습니다. 1차 벽에 구조가 나왔죠. 그랬을 때 구조했을 때 셀룰로스 플러스 가운데가 뭐가 있더라 이 소리입니까? 펙틴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셀룰로스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셀룰로스 그랬죠? 그러면은 이것이 외층이 될 것이고 또 이게 외층이 될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은 가운데 중층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이 펙틴의 중층이요 접착제 역할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무슨 역할? 펙틴 그랬답니다. 펙틴. 그래서 접착제 역할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접착제. 그러니까 조직을 강화시키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할 것 아니에요. 튼튼하게. 이렇게 조직을 강화시키니까 무엇이 좋다고요? 저장성이 증대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조직이. 그리고 여러 가지 부패병이라든지 부패병, 썩은병 억제가 되겠죠. 억제, 병원 진입 같은 것도 억제가 되겠죠. 썩은병, 부패병 같은 것이 억제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서 첨가시켜주는 물질이 뭐라고? 접착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첨가시켜주는 것이요? 염화칼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염화칼슘을 언제 뿌린다? 수확 전에 격엽에 뿌린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그랬답니다.
저장성을 증대시킨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썩은 병이라든지 그래도 토마토 백법 썩은 병 또는 무라든지 이런 것들 부패병, 연부병을 방지하는 것이 이거다. 그래도 시험 문제는 여가 있습니다. 자, 거기 봐봅시다. 세포벽은 중층 1차벽, 2차벽으로 구성되며 벽 안에는 원형질 연락사가 존재한다 그랬죠. 중층은 세포의 생성 시 최초로 생성된 팩틴질 네모표, 별표 이야기죠. 팩틴으로 된 얇은 층이며 셀룰로스가 주동문인 1차벽은 중층 안에 안쪽에 형성된다 그랬으면 중층이 안쪽에 셀룰로스는 바깥층에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팩틴 당구장 표시해 놓으십시오. 식물의 세포벽 사이에 존재하며 세포를 단단하게 유지, 세포를 단단하게 유지, 딱 맺질하십시오. 과실이나 채소, 우육질 용도를 지배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과실의, 거기다 딱 맺질, 과실의 경도나 먹는 촉감, 거기다 딱 맺질하십시오. 조직이 튼튼하면 과실의 경도나 먹는 촉감은 증가해서 좋지 않겠죠. 그러나 칼슘은 세포벽의 팩틴의 결합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여 과육의 연화 억제, 노화지연, 과실을 단단하게 유지하여 저장력을 향상시키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육회 기출문제 그 옆에 봐봅시다. 세포벽의 팩틴의 결합을 견고하게 하여 과육의 연화를 억제하고 노화를 지연시켜 저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처리하는 물질이 뭐라고요? 바로 뭐라고? 염화칼슘 답이 나왔습니다요. 기억하시겠죠? 또 그 밑에 8회 기출문제 봐봅시다. 과수 습기 촉진을 위한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 그랬답니다. 그러면은 자 봐보세요. EX 그랬답니다. 이것은요 조직을 튼튼하게 강하게 저장성 정도의 염화칼슘이죠. EX하고 봐볼까요? 또 습기 그랬답니다. 성습기 촉진 그랬답니다. 촉진 처리 그랬을 때 첫 번째 환상박피 그럽니다. 환상박피 및 절상 그러죠. 환상박피라는 것은요 무엇을 한다고? 줄기가 있으면 어디 부분까지? 목질부 부분까지 벗겨내니까 위에 있는 물질이 밑으로 못 내려오게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위에가 시엔율이 높아져서 성숙기가 촉진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칼금을 넣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절단시켜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두 번째 그랬습니다. 지베렐린 처리 그럽니다. 만생종 예를 들면은 중생종, 만생종, 조생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사과를 출하를 하려고 그래? 추석 때 빨리 출하를 하려고 그러죠? 그랬을 때 지베렐린을 갖다가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숙기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 번째 가온재배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상승시키는 재배 그랬답니다. 보니까 성숙습기가 빨라지더라. 그러면은 성숙을 지연하는 것, 조직이 튼튼해지죠. 그러니까 부패병 억제에서 조직이 튼튼하니까 아닌 것 있을 때는요 성시숙 촉진 호르몬이 아닌 것은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때도 염화칼슘이 답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노화지연 그랬답니다. 견고하게. 그래서 다 했답니다. 한 장 넘깁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분열요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 하기 전에 액포 그랬답니다. 우영질에서요 팽합 그럽니다. 삼투합 그럽니다. 삼투합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체제를 유지해 주더라 이 소리입니다. 우영질에서. 자, 색소체 그랬답니다. 첫 번째 엽록소라는 것이 있죠. 엽록소는 주로 광합성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탄소 동화작용 그랬습니다.
그래서 엽록소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것이라 이 소리죠. 두 번째 그랬습니다. 카로틴 그랬습니다. 카로틴 그랬죠. 그래서 붉은색소를 내더라 이 소리입니다. 붉은색소. 홍당무라든지요. 홍당무, 가지 그랬습니다. 가지과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전부 여기 카로틴입니다. 세 번째 그랬습니다. 안토시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지, 과수로는 감귤류도 배웠었죠, 우리가. 그래서 홍당무, 가지 그러면서 여기에서 토마토라 그러죠. 가지과 토마토. 그래서 감귤류 같은 것은 카로틴이 형성되어서 이렇게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때 카로틴을 나타내는 색소들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 그랬습니다. 가장 많이 작용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많이 작용해갖고 안토시안 그랬죠. 그러면은 이것은 꽃의 색깔을 내주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봐보세요. 꽃의 색깔 그러고 또 과일의 색깔 그럽니다. 꽃의 색깔과 과일의 색깔을 내준다. 첫 번째, 꽃의 색깔과 과일의 색깔을 내준다 이 소리입니다. 과일의 색깔, 꽃의 색깔, 과일의 색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pH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죠. 산성일 때는요, 산성일 때 우리가 붉은색이 됩니다. 무슨 색? 붉은색 과일 그러죠. 적색 과일. 그러면은 산성일 때 우리나라는 산성에 강한 것이 많죠. 그러니까 과일이 주로 붉은색이 많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붉은색은 산적은요 주로 신맛이 납니다. 사과 신맛이 나죠. 그래도 붉은색을 띠죠. 딸기 신맛이 납니다. 구연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성일 때는요 보라색 그럽니다. 보라색이 나타날 때는 단맛이 나더라 이 소리입니다. 보라색일 때는 단맛. 그러니까 포도의 맛은 무슨 맛? 단맛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pH 그랬습니다. 이제 알카리성이 나옵니다. 자, 알카리성이 나오면 푸른색 그럽니다. 떫은 맛 그럽니다. 떫은 맛. 알카리성은 이런 떫은 맛도 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반응에 따라 pH에 따라서 맛뿐만 아니라 뭐또 내줄 수 있다? 화청소라 그럽니다. 화청소도 될 수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게 과일의 맛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안토시안이 의외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받으시고요. 이제 분열 조직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는 조직으로 이는 생물 생장 조절 물질 절간 분열 조직이 있다 그랬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봐보세요. 앞에서 저쪽에서 우리가 분열 조직 조직을 했답니다. 세포가 모여서 무엇이 된다 그랬어요? 조직이 된다 그랬죠?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가 되는데 우리가 분열 조직 그랬습니다. 분열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세포는 분열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한없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세포는 30에서 60회를 분열하고 이렇게 사그러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조직 중에서 분열 조직에서요, 정단 분열 조직 봐볼까요? 정단 분열 조직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단 분열 조직은요, 주로 뭐가 있다고? 생장점 그랬습니다. 생장점은요, 이 줄기, 뿌리,
끝에가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잎, 줄기, 뿌리 끝에가 있는 것이 생장점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절간 신장 조직 그랬습니다. 두 번째 절간 신장 조직 그랬습니다. 고구마 줄기 그랬습니다. 또는 고구마 줄기는 여기 쌍떡잎이니까 빼봅시다. 고구마 줄기는 절간 신장 조직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화분과 식물에서 나오니까요. 일부 콩가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부 화분과 표 그럽니다. 그러면은 보리 같은 경우에는 마디마디가 자라더라 이겁니다. 여기에 절간 분열 조직이 있어서 마디가 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절간 신장에 있을 때 화분가 그랬습니다. 일부 콩가도 있습니다. 콩이라든지 두류 등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화분가 일부 콩가가 나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줄기가 자라는 것을 말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면은 형성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측생분열 조직입니다. 측생분열 조직은요, 정화 우세가 타파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치가 우세가 일어나야만이 측생분열 조직이 생성됩니다. 이것은 분얼수 그랬습니다. 얼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치가 우세성을 나타내서 분열 조직 그럽니다. 그러면 전부 분열 조직은 뭐 하는 데 이용돼요? 양적 증가 그럽니다. 자, 연구조직 그랬답니다. 분열조직에 생성된 세포들이 성소와 분열 능력이 갖춰진다. 그러면 우리는 분열 능력이 갖춰진 것이 중요하니까 분열 능력. 그리고 연구조직은 분열 능력을 상실하고 홀로 독립하면서 가는 것이 연구조직이죠. 그래도 거기에서는 유통표기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식물의 기관은 크게 두 가지. 온해식물은 뿌리, 줄기, 잎 및 꽃, 그리고 영양기관이라고 꽃 종자고 하실 생각되는 것은 거기에서는 생식기관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참고 한번 봐볼까요? 식물체의 영양을 보는 기관은 영양기관 하는데 뿌리, 줄기, 잎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식물체가 다음 세대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것을 이성세대라 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25쪽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좀 끊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뿌리 봐봅시다. 뿌리의 예부 구조 있습니다. 뿌리의 예부 구조는요, 그림으로 해서 딱 기회를 해서 하나 봐두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 부분은 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뿌리의 관이라 그래서 우리는 일명 뿌리의 골무 그럽니다. 골무는 뭐 하는데 사용해요? 바느질 했을 때 손을 갖다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생장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튼튼한 우영질인 세포벽위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두 번째 거기에서 봅니다. 이제 생장점을 보호한다 그랬죠. 두 번째 여기에 보면은 생장점이라는 게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생장점 그럽니다. 이 생장점에는요, 우리가 세포가 분열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세포 분열 그럽니다. 가장 온형질이 풍부하겠죠. 온형질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 조직 생장점에서
여기에서 분열만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가 바로 생장을 했으면 신장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신장부는 길이가 길어진다 그래. 길이 자람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자라는 곳은 생장점이 아니라 신장부라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물관하고 했을 때, 자, 분하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하대. 물관과 체관이라는 곳이 기관이 분하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기관이 분하. 기관이 생김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가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 분하에는 뿌리털이라는 것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뿌리털. 뿌리털은 표피세포가 변형된 세포가 되겠죠. 이 뿌리털은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흡수대 그럽니다. 자, 그러면 봐보세요. 다음 중 뿌리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혹시 나오면은 또 학창시절에 배웠던 기억을 되살려야 합니다. 그래도 여기에서는 분화 그랬습니다. 기관이 생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분화 그랬죠. 그리고 뿌리털에서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흡수대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화대 그랬죠. 그러면은 자람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길이가 자란다 그러죠. 그랬을 때 자람이라는 소리가 나오면 신장부입니다. 생장점이 아니라는 거. 길이가 자람했을 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포분열 그랬습니다. 생장점에서 세포분열이라는 소리가 나오면은 바로 생장점 부분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뿌리 골무는 보호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거기 뿌리의 예부 구조 나왔습니다. 근간 그랬죠. 생장점 나와 있죠. 신장대 나와 있죠. 근모대 나와 있죠. 분하대 나와 있습니다. 뿌리의 내부 구조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봐봅시다. 이제 뿌리에서 첫 번째 거기에도 예부 구조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부 구조와 역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그랬습니다. 뿌리의 내부 구조를 봐보자 이 소리입니다. 표피는 그래서 잡아봅시다. 이 안에를 뿌리를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를 받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뿌리를 갖다가 현미경으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뿌리털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뿌리털 그럽니다. 이 뿌리털도 어디에 해당된다? 표피 조직에 해당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표피.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요, 표피 안에는요, 외피라는 것이 있고 내피라는 것이 있죠. 바깥쪽에는 거기에서 보면은요, 바깥쪽에서는 외피 그럽니다. 여기는 뭐라고? 외피 그러죠. 안쪽에는 내피가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 안쪽 내피하고 예피가 있겠죠. 이 내피하고 예피를 피층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이제 중심주라는 것이 있는데요. 중심주라는 것은 여기 예피하고 내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은 바깥쪽에는 무엇이 있냐? 체관이라는 것이 있죠. 바깥쪽에는 뭐가 있다고? 체관이라는 게 있고, 그래도 이 체관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유기양분을 광합성에서 형성된 유기양분의 이동 통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 안쪽에는 뭐가 있다? 또 형성층이라는 것이 있더라 이들입니다. 그 형성층 구름켜 그럽니다. 형성층 부름켜라는 것이 있더라 이들입니다. 부름켜는요, 부피를 갖다가 부피 생장을 촉진하는 분열 조직이더라 이들입니다. 분열 조직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봐보세요. 그 안쪽에서는 또 무엇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 안쪽에는, 맨 안쪽에는 바로 물관이라는 것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또는 헛물관이 있습니다. 도관하고 가도관이라 그러죠. 이것은 뿌리에서 흡수된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하더라.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된 물과 무기양분을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동을 시켜주더라 이 소리입니다. 지상으로. 이 세 개를 합해서 우리는 관따발계 그럽니다. 이 관따발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심주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은 EX 봐봅시다. 물과 그랬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EX를 붙여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EX를 붙여서 그랬습니다. 물과 양분의 흡수 후 뿌리에서 이동 순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표피 그럽니다. 그리고 피층 그러겠죠. 그리고 안에 있는 주로 우리는 이제 중심주 이 부분을 갖다가 물관 그럽니다. 이렇게 해도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피층에는요 또 뭐가 있다고? 외피하고 내피가 있겠죠. 그리고 이 표피에는요 우리가 뿌리털 이렇게도 나오겠죠. 그래도 뿌리털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중심주가 되겠죠. 그래도 대신 시험 문제는 바로 표피, 피층, 물관으로 나와버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체의 생장과 뿌리의 형성 그럽니다. 자, 책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요점을 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시험장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체의 생장과 뿌리의 형성 그랬습니다. 배유근이 신장에 생기는 뿌리는 1차 근이며 이 생장은 선단의 생장체면 전혀 분열 조직에 일어난다. 종자근의 붕괴에서 생기는 2차 근은 종자근 내부 조직에 의해서 생성된다. 그리 많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한 장 넘기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겹뿌리가 나와 있죠. 뿌리 구조, 그리고 생장점 뿌리털 체감 물관, 그리고 내부 구조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서 뿌리의 기능 그랬습니다. EX 봐봅시다. 뿌리의 기능 그랬습니다. 뿌리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뿌리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첫 번째 지지 기능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지지 기능 또는 우리가 고정 또는 지탱 기능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그랬습니다. 흡수 기능 그랬습니다. 흡수 기능 그랬습니다. 그래도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하겠죠. 무기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겠죠. 세 번째 그랬습니다. 뿌리에서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O2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CO2는 방출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때 네 번째 호흡하면서 CO2는 탄산입니다. 그래서 탄산에 의해서 토양 속의 토양의 양분을 용해야 하는 기능도 갖더라 이 소리입니다. 용해 기능. 그래서 뿌리의 가장 주된 기능은요, 지지하고 흡수 기능이겠죠. 가장 주된 기능은 또. 자, 그 다음에 거기에도 보니까는 이제 줄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뿌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줄기로 넘어갑니다. 줄기의 구성 그랬습니다. 역시 표피, 피층, 내피, 중심주로 되어 있더라. 똑같지 않습니까? 구조는.
그래서 표피 줄기의 바깥쪽을 싸서 줄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피층, 껍질캐라고 하는 피층은 유세포로 된 조직으로 엽록소를 가지고 있으며 광합성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내피 후막세포로 된 조직으로서 거기에다 피층은 중심 경계로 전분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심주 거기 봐봅시다. 이제 우리가 줄기에서 중심주라는 것이 있었죠. 중심주에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체관 형성층 물관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외떡잎 식물 그럽니다. 외떡잎이나 외자엽이나 같은 말입니다. 외떡잎, 외자엽 식물은요, 떡잎이 한 장밖에 없다 그래도 외자엽, 외떡잎 그럽니다. 또는 단자엽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도 속과 사출소고 구별로 부재중심소 형성의 비대. 자, 그러면은 외떡잎 식물에 해당하는 거든요. 봐보자요. 그러면은 뭐냐 이 소리입니다. 주로 화본 또는 볕과 그럽니다. 벽바에 해당하는 것은요, 벼, 밀, 보리, 옥수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것들은 뭐가 없더라 이 소리입니다. 화본가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들은 바로 형성층이 없더라 이 소리입니다. 형성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피 생장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쌍자엽 식물 그랬습니다. 이제 화본가 식물은 없더라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 그랬습니다. 쌍떡잎 그랬습니다. 또는 쌍자엽 그럽니다. 똑같습니다. 쌍자엽 식물로 나와 있죠. 이것들은 주로 대표적인 것을 봐볼까요? 우리가 대표적인 쌍자엽 식물은 이제 주로 쌍자엽 식물 두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류. 그리고 쌍자엽 식물은요, 목본류가 있습니다. 이건 두류 초본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콩나무 그럽니다. 가지나무, 고추나무 그럽니다. 이것은 형성층이 뚜렷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부피가 생장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붉어져서 나무 목재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내더라 이 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년생으로 콩을 재배하니까 콩을 일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콩을 재배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콩을 재배해 보면은 나중에 마지막 번에 1년 뒤에는요, 이걸 꺾어 보면 나무가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가지나무, 고추나무 전부 다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년생으로 재배할 뿐입니다. 예를 들면은 외국에서는 고추나무가요, 우리 감나무, 밤나무 이런 것처럼 엄청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고추 열매가 엽니다. 고추를 어떻게 따냐고요? 우리 논밭에서 1년에 이렇게 따듯이 하는 거예요. 이 장대로 이렇게 땁니다. 그리고 갈구로 뚝뚝 긁어가지고요, 탈탈 털어서 말려갖고 우리나라로 옵니다. 그러면 고춧값이 얼마나 쌀까요? 맵기는 엄청 맵지 않습니까? 그러죠? 자, 그래도 거기에는 부피 생장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면은 쌍자엽 보면은 거기에서 형성층에서 비대 생장을 한다. 속과 사출적 속은 줄기의 중심을 차지하며 유세포로 되어 있어 기본 조직이다. 간달 발개를 방사를 뚫고 나온 것을 사출속이란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는 이제 사출속 놔두고 이제 중심주가 가장 그랬습니다. 중심주에는 뭐가 있다? 형성층이 있으면은요, 부피 생장을 한다 그랬고, 형성층이 없으면 부피 생장을 못한다. 이걸 기억해야겠죠? 자, 줄기의 변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중심주가 있었으면은요, 여기에 따르는 이제 두 번째 줄기의 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지금 현재 농품사나 온해직에서는 요게 필요합니다. 줄기의 변형이라는 게. 자, 줄기의 변형을 한번 봐봅시다.
먼저 포도우 덩굴손 그랬습니다. 포도우 덩굴손은 뭐가 변했다? 줄기가 변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포도가 덩굴을 이렇게 올립니다. 올리는데 줄기가 위로 자라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필요하다 이 소리입니다. 줄기가 필요하니까 덩굴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고구마, 딸기, 포복경 그랬습니다. 고구마, 딸기. 그래서 땅 위를 긴다 해서 땅 위를 기어서 자람 그랬습니다. 이걸 뭐가 된다고요? 포복기 그럽니다. 우리가 포복하다 그러던입니까? 자, 세 번째 그랬습니다. 이제 감자 그랬습니다. 감자에 그랬습니다. 덩이 줄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덩이 줄기 괴경 그랬습니다. 감자의 덩이 줄기는 뭐가 변했다? 줄기가 괴경이 변했다. 줄기가 변했다.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감자는요, 우리가 채소 분류에서는 뭘로 분류했습니까? 뿌리 채소로 분류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분류는 뿌리 채소이지만 변형기관은요 줄기가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이제 잎으로 넘어갑니다. 잎 그랬습니다. 여기 봐봅시다. 잎입니다. 이제 잎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보니까는 잎의 구조가 되었죠. 그러면은 자, 잎을 한번 그려볼까요? 잎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잎을.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생긴 맥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것을 갖다 뭐라 한다? 잎맥이라 합니다. 잎맥. 잎맥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이제 물관과 체관이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물관은요, 무기, 수분, 통로가 되겠죠. 그러면은 체관은요 유기양분의 이동 통로가 되겠죠.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기양분의 역시 통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가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잎맥이 있으면은요 거기에 잎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염육 그럽니다. 염육 잎살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 잎살에는 색소체, 엽록소가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 엽록소의 가장 큰 역할은요, 바로 유기양분을 생산하는 광합성 작용은 무엇이 하더라? 잎이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래도 거기에서 잎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뒤쪽에 표면에 그랬습니다. 이 표면에는 또 표면 그럽니다. 표면은 표피라 그럽니다. 표피대포. 윗면이 있습니다. 윗면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뭘로? 큐티클층으로, 큐티클층이 있어서 무엇을? 증산, 증발을 억제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윗면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뒷면 그랬습니다. 뒷면에는 기공이 있어서요. 기공에는 뭐가 있다고? 공변세포라는 게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 기공에는 공변세포가 있어서 나중에 기체 출입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기체 출입. 그러면은 수증기 상태로 그랬습니다. 수분은 수증기 상태로 출입을 하죠. 그리고 O2가 방출되고, 그리고 CO2가 흡수되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광합성을 하게 만들어주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잎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부 역할이라는 것하고 구조하는 거 잠깐이라도 간단하게 봐두셔야겠죠. 그러면은 큐티클층에 하는 역할은요, 주로 무슨 역할? 큐티클층은 보호의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보호의 역할. 그리고 기체 출입의 역할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부 변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줄기의 변형이 시험 문제였지 않습니까? EX였을 때 줄기의 변형이, 그러면은 이것하고 견주어서 EX 그럽니다. 이비 변형한 기간 그랬습니다. 이부 변형 그랬죠? 그러면은 선인장의 가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선인장의 가시 그랬습니다. 선인장 가시는 무엇이 변했다? 입이 변했다.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사막에서 증산이 과다면 안 되니까 그 증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선인장은 입이 변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랬습니다. 마늘의 인편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마늘의 인편 그랬죠? 마늘의 인편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양파 그랬습니다. 양파의 인경 그랬습니다. 인경은 뭐가 중요하다고? 바로 입이 변했습니다. 입이 변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무슨 조건이 되면은요, 장일 요건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장일 요건. 장일 요건에서는 무엇이 나온다고? 지베렐린이 나옵니다. 지베렐린. 이 지베렐린에 의해서 비대가 촉진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유일하게 장일 요건에서 지베렐린이 생성돼서 비대가 촉진되는 것은 바로 마늘, 인편류, 양파 그랬습니다. 양파의 인경류에서 비늘줄기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경류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거이 된다고 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곡이 봐봅시다. 이제 또 이부 영동도 봐볼까요? 이분 정하나 예가에 존재하는 줄기 생장점의 분일 존직에 분하는 이부 옹기에 영동되며 종자가 바다에 처음 출하는 잎을 차역, 그리고 한 개면 떡잎이 한 개면은 단자역, 두 개면 쌍자엽이란다. 이부 옮기는 생장의 쪽에 주로 정단 생장을 하고 너무 신장이 이부 전체가 왕성한 세포 크기의 증대를 가져온다. 자, 그러면 그것도 한번 봐봅시다. EX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자, 잎이라든지 또는 특히 과일 그랬습니다. 잎이나 과일의 생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잎이나 과일 그랬습니다. 먼저 길이가 생장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1번 길이가 생장한 다음 그리고 옆에 뭐답니까? 너비가 생장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길이가 생장한 다음 너비, 그리고 두께와 두께가 커지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장보주 또는 타원형을 이룰 수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타원형. 그랬을 때 이 생장 순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께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기억 그랬습니다. 니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디귿 순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기억은요, 길이하고 외우면 됩니다. 너비하고 외우면 되겠죠? 두께 그럽니다. 그래도 잎이나 과일은 주로 기억, 니은, 디귿으로 이렇게 생장하는 거,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자, 장보주형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학의 형성 그랬습니다. 원래 눈이 없는 조직에 생기는 눈으로 막눈이라 한다. 부정하는 줄기 끝이나 마디의 여배가 부분인 줄기 뿌리에도 생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자, 여기에 눈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뿌리죠. 여기도 눈이 있고, 여기도 눈이 있고, 여기도 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눈이 있습니다. 이 끝에 있는 눈을 정아 그럽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데를 측아 그럽니다. 정아는요,
끝눈 그럽니다. 끝눈. 치가는요, 곁눈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곁눈. 그러면은 정화 같은 경우에는 끝눈이죠. 그래도 이 끝눈에 드는 정화 우세성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옥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치가 우세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는 시토키닌이 치가 우세를 합니다. 그리고 치가 우세 에틸렌이 또 치가 우세합니다. 정화 우세는요, 호르몬 중에서 ABA가 또 정화 우세를 합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끝눈 생장을 억제를 하면 치가가 생장이 촉진되겠죠. 치가 생장을 억제하면 정화가 억제되겠죠. 서로 상반된 작용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요, 이렇게 봐봅시다. 우리가 EX 그랬습니다. 끝눈이 너무 생장을 하면 정화가 너무 우세하면 안 되죠. 정화 우세 타파 그랬습니다. 그래서 치가 우세를 조장을 했습니다. 조장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수량을 많게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많게 하는 관리 작업은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이것을 갖다가 적심 그럽니다. 다른 말로요. 아, 똑똑하시네. 정말 순지르기 그럽니다. 순지르기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고추모라든지 아니면은 수박이라든지 또 들깨 같은 거 키가 너무 자라면은 위에 순을 질러버리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장황하게 써진 것들이 있더라도 시험 문제는요, 제가 해준 EX가 답입니다. 전부 여기요. 문제고 답이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EX잖아요. 요 EX. 그잖아요. 다 이것도 EX입니다. 나중에 보면 역시 손 박사 짱, 손 교수님 짱, 손 선생님 짱 하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시험장에 가다 보면은.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봐봅시다. 한 장 넘기니까 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꽃 구조도 한번 봐보자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꽃 구조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꽃 구조, 거기 꽃 들어가기, 꽃 구조 봐봅시다.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그랬습니다. 이제 꽃 봐봅시다. 꽃. 자, 꽃은 우리가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먼저 생식기관에 해당되겠죠? 꽃은 첫 번째 생식기관 그럽니다. 생식기관. 이 꽃의 생식기관에는요, 뭐가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첫 번째 그랬습니다. 꽃잎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 그랬습니다. 꽃바퀴가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 안에 무엇이 있더라? 수술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 안에 암술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생식기관으로서 꽃의 구조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이제 꽃의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생식기관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딱 봐봅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꽃잎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꽃을 갖다가 딱 받쳐주는 것이 있겠죠. 이 꽃을 받쳐주는 것이 꽃바퀴가 되겠죠. 여기에는 무엇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암술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더라. 이것이 뭐라고? 암술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암술. 자, 이 암술을 감싸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수술이라는 것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것이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요, 무엇이 있다 있냐? 여기에서는 시방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시방. 이 시방이 자라면은 뭐라 그랬어요? 참열매 그랬죠?
그래도 시방이 자라서 과실이 되면 참열매 진과 그랬죠. 그런데 꽃바퀴가 자라서 되면은요, 화탁 꽃바퀴가 되면은 위가 헌열매 그랬죠. 위가 헌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사과, 배, 비파 그랬지 않습니까? 오, 똑똑하시네요. 사과, 배, 비파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화과 그랬습니다. 딸기 그랬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복습을 철저히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은 합격이지 않습니까? 손노공 문제 나왔네 하고 바로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문제도 상기했더니까 고래 맞아 그러지 않습니까? 뭐를 맞는다고 시험 문제 나오면은 내가 맞췄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거기에도 꽃잎이라든지 이렇게 역할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양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생식기관인데 두 번째 양성화 그랬습니다. 양성화 뜻은요, 양성화 뜻은 꽃잎, 꽃바퀴가 이렇게 이제 네 개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개가 다 있던 것을 갖춘 꽃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갖춘 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라도 없으면은요 못 갖춘 꽃이 되겠죠. 그러면은 갖춘 꽃하고 못 갖춘 꽃 양성화가 있을 거고, 세 번째 단성화라는 소리가 있을 거고요. 또 네 번째 이제 불완전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완전화. 그리고 다섯 번째 갖춘 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화 그럽니다. 완전화. 불완전화는요 못 갖춘 꽃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은 자웅동주라는 게 있습니다. 자웅동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웅이주가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웅이주. 자, 자웅동주는 뭘까요? 자웅이주는 자 암구루와 그러니까 암꽃과 이것도 되겠죠. 암꽃과 그 다음에 숫구루가 그랬습니다. 숫구루가 숫꽃이 그랬습니다. 숫꽃이 다른 개체에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개체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자웅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봐보세요. 암구루와 그 다음에 숫구루 그랬습니다. 숫구루가 같은 개체에 있다 그랬습니다. 같은 개체에 있을 때는 뭐가 된다? 자웅동주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자웅동주는 갖춘 꽃이 되겠죠. 대부분의 자웅이주는요 못 갖춘 꽃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단동화 뜻은요 한 꽃 속에 한 꽃 속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봐봅시다. 양성화 먼저 봐봅시다. 한 꽃 속에 숲술과 암술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봐보세요. 단성화는요 다른 꽃 속에 그랬습니다. 자 다른 꽃 속에 수술과 암술이 따로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단성화는요 다른 꽃 속에 수술과 암술이 따로 들어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불완전화, 완전화, 그 다음에 같은 개체, 다른 개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자, 봐보세요. 꽃의 구조에서 꽃의 형태, 양성화, 단성화 나와 있죠? 양성화란 그랬습니다. 단성화란 그랬습니다. 자웅동주란, 자웅이주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에도 자웅동주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자웅이주죠?
자웅 동주죠. 그런데 자웅이주 거기 또 기억해야 합니다. 시금치 그랬답니다. 아스파라거스 그랬답니다.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또는 은행 그럽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 또는 삼이라든지 아스파라거스 은행 같은 거 특히 우리는 온해작물이니까 시금치하고 아스파라거스 잘 기억해야겠죠. 이 자웅이주는 이것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못한다. 와 많다는요 자웅동주입니다. 그러면은 자웅이주는요 나중에 수분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을 합니다. 이제 수분 수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가 자화 그랬습니다. 수분이 온칙이 들어 있더니입니다. 자식성작물 그럽니다. 그랬을 때는요 거기에다 자웅동주가 되겠죠. 그리고 일단은 양성화의 대부분은 자와 자가 수분 온칙이 되겠죠. 그런데 타가 그랬답니다. 타화 수분 그랬답니다. 이랬을 때는요 자웅이주 당연히 다른 개체에 있으니까 그리고 단성화 다른 꽃에 있었을 때는 다른 개체끼리 수분 수정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야만이 제2장으로 넘어가서요 생장과 발육에서요 거기에서 생육에서 온해작물을 생장과 발육했을 때 수분 수정 종자의 형성 종자의 구조 그것이 시험 문제로 나올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페이지 몇 쪽을 보냐면은요 27쪽 한번 봐보세요. 27쪽 1회 기출문제 봐봅시다. 온해작물의 영양기관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된 것 그랬습니다. 포도의 덩굴선은요 줄기가 변했다 그랬죠. 여기 써놨습니다요. 포도의 덩굴선은 줄기가 변했습니다. 감자의 개경도 줄기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딸기의 포벽경도 줄기가 변했습니다. 그러나 3번에 있는 양파의 인경과 마늘의 인편은요 잎이 변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봐보세요.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옵니까? 조금 헛갈리거나 아리까리하고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시험이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걸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것도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봐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제1장에 온해식물에 대한 서술을 갖다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온해식물의 서술을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제2장 온해식물의 생육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